정재성의 강력한 스매싱으로 1세트를 가져왔습니다. 런던 올림픽 배드민턴 남자 복식 동메달리스트인 정재성 씨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프로야구 롯데 임수혁 선수가 경기 도중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카메룬과 콜롬비아의 준결승전 도중 카메룬의 비비앙코가 갑자기 쓰러집니다. 교체 투입된 지 7분 만에 의식을 잃은 액행. 20, 30대 젊은 운동선수들의 갑작스러운 돌연사.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비후성 심근증입니다. 걸어가다가 그냥 쓰러지면 죽는다 하는데 어떡해. 유서도 써놓으래요. 그러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다른 데야 뭐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하고 한다 해도 심장은 그게 안 되니까 정지를 멈춰서 죽는 거잖아요. 심장이 두꺼워지는 비후성 심근증. 첫 증상이 돌연사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핫토픽인 거죠. 급사 예방하는 게 핫토픽이고 아직도 그거는 계속 풀어야 할 숙제. 20세기에는 비후성 심근증으로 그냥 돌연사 위험도 최고 그냥 이걸로 끝났거든요. 실제로 비후성 심근증 있는 사람들, 돌연사라는 사람들은 그중에 일부분이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수를 두고 살더라.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 그리고 적극적인 치료로 질환과 싸우는 사람들. 돌연사를 부르는 위험한 병, 비후성 심근증에 대해 알아봅니다. 수술을 앞두고 입원 중인 강남군 씨는 요즘 극심한 가슴 통증 때문에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벼운 걷기라도 해보려 하지만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가쁘고 극심한 통증을 느낍니다. 2년 전부터 시작된 가슴 통증. 점점 강도가 심해지더니 최근엔 직장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냥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심장이 여기 심장에서 심장이 딱 안으로 쪼그라들더라고요. 저절로야. 그래서 서니까 쫙 저도 한번 이제 한 10초 막혀져 있었는데 갑자기 피가 이제 뻥 뚫릴 거 아닙니까야. 그 제가 감은 질렸거든요. 식당 안에서. 이때까지 그런 통증 처음 받아봐. 심장 통증은요. 심장 MRI를 보면 검게 보이는 심장 근육의 일부가 두꺼워져 있습니다.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이어지는 좌심실 유출로가 좁아져 있습니다. 또한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일방통행해야 하는 혈액의 흐름이 일부 역류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장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혈액을 내뿜는 좌심실 유출로 부근의 심근이 두꺼워지고 심장 수축 시 판막 일부가 유출로 쪽으로 움직여서 좌심실 유출로가 막히는 경우를 폐색성 비후성 심근증이라고 합니다. 좁은 공간으로 혈액이 이동하기 때문에 압력이 높아져 심장에 많은 부담을 주게 됩니다. 심장에 압력이 걸리니까 힘든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호수, 잔디에 물 주려고 이렇게 호수 이렇게 물을 주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이렇게 줄 때는 그 호수의 압력은 별로 안 걸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호수에 이제 물을 좀 멀리 주려고 이 호수 끝을 이렇게 잠그지 않습니까? 잠그면은 물은 이제 멀리 나가는데 그 뒤에 그 호수에 보면 호수가 약간 딱딱해지고 이렇게 빵빵해지지 않습니까? 그 호수에 걸리는 압력이 크기 때문에 그 호수 자체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술에 앞서 심장 내부에 카테터를 삽입해 대동맥과 좌심실 유출로에 걸리는 압력을 측정합니다. 자, 배에 끙 힘 한번 줘보세요. 변 보는 것처럼 배에 끙.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은데 배에 힘을 주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이렇게 일부러 부정맥을 살짝 유발해 보면 그 압력 차이가 꽤 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검사 결과 좌심실 유출로의 압력은 최대 200, 대동맥과의 압력 차가 80에 달했습니다. 이 수술은 이제 무작정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좌심실 유출로의 압력차가 50 이상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환자분 증상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증상이 심한 일부 폐색성 비후성 심근증인 경우 심근 절제 수술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동맥을 통해 심장 내부에 접근해 좌심실 유출로를 막고 있는 두꺼운 심근의 일부를 잘라냅니다. 좁아진 좌심실 유출로를 열어주는 겁니다. 심근을 잘라낸 후 초음파로 모니터하며 좌심실 유출로의 폐색이 완화됐는지 바로 확인합니다. 볼록 튀어나온 것을 좀 밋밋하게 해줘야 되는 게 이제 이 수술의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뭐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왔을 때 너무 많이 자르면 이게 구멍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뭐 사망할 수도 있고 그렇고, 또 너무 이제 겁이 나서 작게 자르면 수술 하나만 하고, 그러니까 그 사이를 이렇게 찾아서 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경험하고 뭐 수술 전후에 이제 내과 선생님들과 서로 이제 같이 협진을 하면서 잘 이제 그 사이를 잘 찾아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열흘 뒤 강남군 씨가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 스카 클리닉 소리고. 수술 부위를 점검하고 실밥을 제거하기 위해서인데요. 수술 후 강남군 씨의 몸 상태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수술 전보다는 좀 어떠세요? 수술 전보다 이제 180도로 몸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하나도 안 아파요. 아픈 증상이 하나도 없고요. 숨을 쉬어도 이제 편안하게 쉴 수도 있고요. 집에 올라갔다 내렸다 계단도 이제 편안하게 올라갔다 내렸다 하고요. 수술 전에 이거 초음파 보시면 여기 볼록 튀어나왔죠, 이거? 예. 여기 이제 심장이 뛸 때 가서 들어붙잖아요, 이렇게. 예. 그래서 여기 압력차가 걸리니까 이 보세요. 이 가서 붙지를 안 하잖아. 늘하잖아, 이게. 예? 그러니까 앞에 이게 지금 여기 톡 잘렸잖아요. 전에 여기 톡 튀어나왔잖아요. 여기 톡 잘리니까 늘하니까 이제 그런 증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수술 전보다는 굉장히 좋아지셔가지고 막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조금씩 올라가시면 돼요. 지금 수술 전보다는 훨씬 나으실 거 아니에요. 직장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강남군 씨를 괴롭혔던 가슴 통증과 숨찬 증상은 수술 후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저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100% 완치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차후에 이제 관리를 잘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첫째가 이제 담배를 피면 안 되고, 둘째 술을 마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려고 노력 중이세요? 그게 최고 쉬우면서도 최고 어려운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해야 힘들게 이렇게 아파가면서 힘들게 어렵게 수술했는데 세 가지는 꼭 지켜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심장은 혈액을 뿜어내며 온몸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우리 몸의 엔진입니다. 비후성 심근증은 특별한 이유 없이 심장 근육 세포가 커지고 경우에 따라 심근 사이에 섬유화가 진행되며 심장이 두꺼워지는 질환입니다. 심근은 두꺼워지는데 심장 크기는 변화하지 않아 좌심실 내부의 공간이 적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심장이 힘차게 수축을 해도 뿜어내는 혈액량이 줄어들게 되죠. 또한 근육이 뻣뻣해져 충분히 이완하지 못해 좌심실이 혈액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온몸에 필요한 만큼의 혈액을 보낼 수 없게 되고, 이로 인해 호흡 곤란, 가슴 통증, 어지럼증, 실신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며 뇌졸중, 심부전, 돌연사 등 치명적인 후유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제가 의과대학 다닌 게 92년도부터거든요. 그때 비후성 심근증은 진단은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이렇게 하는데
치료는 없다였습니다. 치료는 없다. 그래서 급사 위험만 막 저희가 배웠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실제로 클리니컬 프랙티스 하셨던 선생님들은 진단이 되면 이거는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운동은 그 대신 하지 말고 그리고 가족들과 잘 즐기시면서 사셔라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20세기에는 비후성 심근증으로 그냥 돌연사 위험, 그냥 돌연사 위험도 최고 그냥 이걸로 끝났거든요. 특히 정도가 좀 심한 분들은. 실제로 비후성 심근증 있는 사람들, 돌연사라는 사람들은 그중에 일부분이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수를 두고 살더라. 그게 이미 21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통계가 나왔고, 그러니까 중년 이후에 발견된 경우에는 돌연사는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대신에 이제 앞으로 심장 노화를 더 걱정을 해야 되니까 관리를 앞으로 잘해 나갑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최근 들어 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헬스장에 출근 도장을 찍고 있는 임원태 씨. 저 옛날에 교수님이 이마에 땀 약간 흐를 정도만 운동을 하라더라고. 너무 심한 운동을 하지 말고. 특별한 증상이 없던 언태 씨는 실신을 경험하고 나서야 비후성 심근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내가 작년까지만 해도 1년에 3번 실신을 했어요. 그 슈퍼에서 카트기 끌고 가다가 순간적으로 실신을 해가지고 주위 사람들이 나를 또 깨우더라고. 근데 그 순간이 나중에 계산을 해보니까 10초에서 20초 정도. 그 스스로 또 다시 깨어나더라고요. 비후성 심근증 환자에게 운동은 사망 위험을 낮추고 노화로 인한 만성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운동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운동을 안 하고 집에 가만히 있을 때 내가 실신을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차라리 운동하고 이렇게 심장이 뛰는 상태에서는 쓰러지거나 그런 적이 없었죠. 젊다는 이유 하나로 건강관리에 소홀했던 언태 씨. 길에서 갑자기 실신하는 위험천만한 위급 상황을 경험하고 나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됐습니다. 기계가 이상한데 혈압이 높았는데 뭐 우리 약도 안 먹고 신경도 안 썼지요. 젊으니까. 그리고 저녁이면 맨날 회사 직원들이랑 술 먹고 뭐 그때는 담배를 폈으니까 담배도 내가 작게 핀 것도 아니고 하루에 2-3갑씩 폈으니까. 그때 아마 몸을 많이 망가뜨린 것 같아요. 17년인가 지하철을 타고 오다가 실신을 내버렸다고요. 앞이 갑자기 까맣게 안 보이면서 온몸이 머리에 뭐가 막 땀이 줄줄 흘러내리더라고요. 주위에 의식이 점점 까물까물해지더라고요. 앞에가 안 보여요. 옆에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리고 나를 만지는 사람도 있고. 그가 자꾸 실신하게 된 이유는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 때문이었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심방세동은 비후성 심근증의 주요 합병증입니다. 시술 치료도 받았지만 완치되진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스마트워치로 했는데 오늘 진짜 안 좋게 나오더라고요. 원래 알고 있으신 거 그걸 것 같은데 그 맥이 만약에 그냥 단기간 빠른 거는 그냥 보시면 없어져요. 그리고 중요한 건 술을 드시면 안 돼요. 술을 안 먹고 이러면 여기가 편안한데요. 아 그럼요. 여기가 딱 일부 여기가 딱 이 바늘로 찌르듯이. 술 먹으면 부정맥이 맥이 좀 빨라지기도 하고 좀 조기 수축 같이 조금 더 이른 시간에 뛰는 게 좀 잦아져서 그래요. 네. 술 안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비후성 심근증이 심방세동 동반이 이제 젊어서부터도 많이 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치료를 시도를 하지만 병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심방세동을 정상 율동으로 돌리는 치료가 오래 성공적으로 지속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 다른 아무 원인 없이 심방세동 생겼을 때 우리가 치료하는 것보다 치료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검게 보이는 심장 근육은 정상에 비해 2배 이상 두껍습니다. 좌심방의 크기도 커져 있죠. 심장은 좌심실의 수축과 이완으로 온몸에 혈액을 공급합니다. 좌심실이 이완할 때 좌심방에서 혈액을 받고 수축할 때 대동맥으로 뿜어내죠. 그런데 비후성 심근증으로 뻣뻣해진 심장이 제대로 이완하지 못하면 좌심방의 혈액이 좌심실로 충분히 이동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좌심방 내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혈액을 좌심실로 밀어내게 되는데요. 그 결과 좌심방이 늘어나고 기능이 떨어지며 심방세동이 쉽게 나타납니다. 심방세동이 일어나면 혈전이 만들어지기 쉬운데 심장에서 만들어진 혈전이 경동맥을 거쳐 뇌로 이동, 뇌경색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모든 어떤 심방세동이든지 간에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첫 번째로는 뇌졸중 위험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심장에 펌프질할 수 있는 효율이 적어도 한 15에서 20%까지 떨어져서 심부전 자체가 그것 때문에 또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장년기 이후 노년기까지는 심방세동의 발생을 모니터하고 예방하고 가능하면 심방세동과 연관된 합병증들을 관리해 주는 게 더 큰 치료의 목표가 된다고 봐야 되죠. 비후성 심근증은 대부분 특별한 증상 없이 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 시절 건강 하나만큼은 누구보다 자신 있었다는 이현석 씨. 그 해군이 그 당시에 36개월, 아니 40개월 막 이랬었어요, 저 때는. 근데 또 거기에서 착출당해가지고 오히려 군대 생활을 굉장히 세게 강도 있게 한 거죠. 근데 그때만 해도 괜찮았거든요. 동료들하고 같은 뭐 동등한 소화를 다 시켰으니까. 제대하고 사회생활 하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된 거죠. 30대 후반,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기다 병을 키우고 말았습니다. 진단을 받고 처방약을 꼬박꼬박 잘 먹어야 되는데 그때는 약간 약을 안 먹었어요. 안 먹어도 괜찮은 생활이 있었어요. 나이가 젊고 이래서. 그래서 안 먹었던 게 뭐 한 몇 개월씩 됐나 봐요. 그때도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있는데 갑자기 우측으로 이렇게 막 약간 쏠리는 거예요. 아니 좌측으로. 그러면서 여기가 막 충격이 엄청 심하고 무슨 뭘로 치는 것 같은 아픔이 있었고 갑자기 이제 오바이트를 한 거죠. 건강했던 현석 씨를 쓰러뜨린 건 뇌졸중이었습니다. 그 당시 나이가 꽤 젊으셨었거든요. 50 전후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뇌졸중이 왔습니다. 다행히 아주 큰 범위가 아니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열심히 찾았죠. 왜 왔을까? 한 2, 3년 지난 후에 심방세동이 발견이 드디어 됐어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뇌졸중이 먼저 오고 심방세동이 나중에 발견된 경우인데요. 특히 이제 비후성 심근증 같은 경우는 아주 젊은 나이에 심방세동이 잘 오고 그 심방세동이 우리 흔히 하는 검사들에서 발견이 안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비후성 심근증 환자분들한테 저 같은 경우는 2, 3년에 한 번씩 심전도 모니터링을 해요. 24시간에서 72시간. 그렇게 함에도 발견이 안 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약간의 심장이 좀 불규칙하게 빨리 뛰는 증상이 있다? 이러면 바로 병원에 가셔서 심전도를 찍으시든가 다른 추가 검사를 하시는 게 권고가 됩니다. 뇌졸중이라는 후유증을 겪고 나서 현석 씨는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좀 줄은 것 같습니다. 한때 심한 숨이 가쁜 증상도 있었지만 지금은 많이 호전됐습니다. 과거 현석 씨의 심장은 좌심실 유출로가 좁아진 폐색성이었지만 꾸준한 약물 치료로 지금은 폐색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심장 근육의 섬유화 여부도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비후성 심근증에서 종종 나타나는 심근의 섬유화는 심장의 탄력성을 떨어뜨리고 치명적인 부정맥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특히 심실이 매우 빨리 뛰는 심실빈맥과 심실이 아예 박동하지 않고 부들부들 떠는 심실세동은 돌연사를 일으키는 매우 위험한 부정맥입니다. 가벼운 부정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뚝뚝, 이렇게 뚝뚝,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누구나 가지고 있는 부정맥. 그다음에 심방세동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심장이 수축은 제대로 하는데 그 규칙성을 잃어버리는 상태. 근데 심실성 부정맥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심장이 이렇게 돼요. 이러면은 심장이 움직이고는 있지만 혈액을 펌프질할 수 있는 능력을 그냥 상실해 버리는 거거든요. 심실성 부정맥이 발생하면은 특히 그 중에서 심실세동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는 경우에는 심장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심실세동이 발생했다. 그건 심장마비예요. 하루에도 수차례 기도와 묵념의 시간을 갖는 현석 씨. 그는 지난해 돌연사로 젊은 아들을 잃는 슬픔을 겪었습니다. 작년 1월 9일 날 그 둘째가 출근을 위해서 준비하는 중에 화장실에서 이제 천국에 갔는데 그 심장마비, 급성 심장마비나 이런 쪽은 정말 잔인한 것 같아요. 굳이 붙이자면 이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현석 씨는 아들을 생각할 때마다 심장 검사를 받았더라면 돌연사를 막을 수 있었을 거란 생각을 떨칠 수 없는데요. 그러지 못한 게 두고두고 후회로 남습니다. 제가 볼 때 외가 쪽이나 나나 이게 왜냐하면 서울대에서 유전이라고 이제 결론을 쳤기 때문에 유전이라면 둘째도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전도를 중간에 했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래서 젊은 사람들 꼭 심전도는 꼭 했으면 좋겠다. 젊다고 자신만만하지 말고 꼭 다른 거 아니고 그 심전도만이라도 한번 찍고 체크하고 넘어가면 그 뒤에 이제 따라오는 모든 것들이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비후성 심근증의 주요 발병 원인 중 하나가 유전입니다.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하고 지내던 김수영 씨는 27살에 자신의 병을 알게 됐습니다. 같은 병으로 이제 진단을 받으셨고 교수님이 한번 검사를 해보라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알게 됐어요. 네. 되게 충격이었고요. 이 병 자체가 갑자기 죽을 수 있다. 뭐 그것 때문에 공황장애가 생긴 것 같아요. 비후성 심근증은 상태가 악화돼도 증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정기 검진으로 변화가 없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증상은 지금도 그렇게 있진 않은데 그때 증상이 없었지만 이제 이런 병을 진단을 받으니까 아픈데 없는데 이거 가야 돼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면은 되게 그냥 방치해서 좋을 병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좌심실 유출로에 폐색이 없어 증상이 없었던 수영 씨. 지난 10월 심장의 수축 기능이 떨어져 적극적으로 약물 치료를 하자 수축 시 넓었던 좌심실 공간이 3개월 후 좁아졌습니다. 좌심실의 수축 기능이 회복된 겁니다. 비후성 심근증은 처음에 잘 심장이 보상을 하다가 굉장히 천천히 떨어지거든요. 좌심실 구혈율이. 그래서 몸이 어느 정도까지는 보상을 합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어요. 그러다가 그 어느 순간 그 리미트를 딱 벗어나면 그때부터 숨찬 증상이 갑자기 확 심해지고 그때는 이제 본인이 정말 난 병원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느끼시게 되죠. 이제 그 단계까지는 안 간 거고요. 운이 좋게도 증상이 조금 경하거나 덜할 때 발견이 되시는 겁니다. 비후성 심근증 환자에게 중요한 건 노화와의 싸움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둘레길을 걷는다는 권태한 씨.
40살에 비후성 심근증 진단을 받은 태양 씨는 27년째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일주일에 2번 구청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시니어 건강 증진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는 권태한 씨. 나이가 들면서 걷기 운동만으로는 충분한 운동 효과를 얻기 어렵다고 느껴 근력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본인이 혼자서 하면 잘 이렇게 관리가 잘 안 되는데 이 프로그램을 따라서 이렇게 하면 일정한 시간 간격에다가 일정한 강도에다가 또 바른 자세 이런 걸 하니까 훨씬 좋습니다. 과거 비후성 심근증 환자에게 운동은 금기 사항이었지만 지금은 중강도 정도의 꾸준한 운동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100개까지는 다 못하시네. 첫날은 40개부터 시작했어요. 그새 많이 발전한 거예요. 땀을 흘리고 나면 수분을 섭취합니다. 탈수로 심장 근육이 뻣뻣해지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운동이 습관이 된 덕분일까요? 67살의 권태한 씨는 60대 성인 절반 이상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도 없다고 하는데요. 그 비결이 뭘까요? 그 병이 없어지는 그런 거는 아니라고 하니까 관리해가면서 살아야죠. 아무래도 의식을 할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술을 먹는다거나 담배를 핀다거나 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담배는 진짜 끊었고요. 술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마시지 않을 수가 없는 때가 있는데 요즘은 이제 굳이 술 좀 먹자 이렇게 해도 난 끊었다 안 먹는다. 태한 씨가 운동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건 바로 정기 검진입니다. 몸에 특별한 이상이 없어도 정기 검진만큼은 미루지 않고 성실히 받고 있죠. 그래요. 자금 없이 아주 잘 좋습니다. 꾸준한 약물 치료와 관리로 폐색성에서 비폐색성으로 상태가 호전됐습니다. 자기 관리 철저하신 분들은 훨씬 생활하시기 편하게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시는 거. 특히 여름에 우리 탈수가 본인도 모르게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을 충분히 드셔라 라는 게 이제 첫 번째 항상 강조하는 거고, 두 번째는 체중 조절하셔야 된다. 나이가 드시면서 체중 들어가면 심장 근육이 더 비대해지는 경우가 많다. 그 이외에 이제 나이가 들면서 생길 수 있는 성인병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이런 것들 안 생기게 운동 잘 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일반적인 비후성 심근증이 있는 분들은 심장의 효율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적어도 심장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체력을 키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력을 키워야 되고 지구력도 키워야 되고, 비후성 심근증이 있다고 해서 운동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아주 심한 폐쇄성 비후성 심근증 때문에 운동 능력이 어차피 제한되는 분들, 운동하다가 쓰러질 것 같은 분들, 그런 분들한테만 대상이 되는 거고, 현재는 비후성 심근증이 있는 분들한테는 적극적으로 중간 내지 가벼운 강도의 운동을 꾸준히 계속 하시도록 더 권해드리고요. 그걸 통해서 심장의 부하를 그만큼 줄여줄 수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수명까지도 연장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합니다. 바람을 가르며 자전거를 타는 65살의 김창호 씨. 그는 2년 전 건강 문제로 그만둔 사이클을 최근 다시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사이클의 매력에 푹 빠져 있다는 창호 씨. 수준급의 사이클 실력을 자랑하는데요. 수년간 자전거로 국토 완주는 기본. 전국 곳곳 자전거로 가보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죠. 자전거를 타고 여기서 한 15km 정도 갔는데 막 통증이 오는 거예요. 가슴이 왼쪽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느낌이 이상하다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겁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검사를 다 하니까는 이게 두께가 19.5mm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 너무 이제 상심을 한 거죠.
얘가 두꺼우면 운동을 못 한다네요, 심장이. 운동을 못 하면은 어느 날 죽을 수도 있다, 갑자기. 2년 전 갑자기 시작된 가슴 통증은 점점 심해져 운동은 물론 일상생활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집사람이 내가 아프니까는 도토리가 또 피해 좋다니까. 그래서 이제 야채로만 주로. 식생활도 바꾸고 약물 치료도 했지만 증상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사용되기 시작한 새로운 치료약을 복용한 뒤 놀라운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 약이 있는데 한번 먹어볼래냐. 근데 너무 비싸다. 그래도 먹어볼래냐. 그래서 아니 살아야 되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먹겠다고 말씀드리고 그 약을 먹고 나서 한 9일 정도 됐는데 내가 언제 아팠지? 정말 거짓말처럼. 내가 언제 아팠는지를 모르겠는, 잊어버렸어요, 이제. 통증을. 그래서 한번 자전거를 또 타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자전거 타고 그 아래뱃길까지 1시간에 가요. 그러면 왕복하면 70km예요. 그랬었는데 가도 괜찮더라고요, 느낌이. 그냥 너무 2년을 안 탔으니까 자전거를 올라올 적에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엉덩이 아프고 이제 다리가 아프죠. 근데 가슴에 통증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 너무 신기했어요. 신약 치료 2개월 후 심장이 뛸 때마다 막히던 좌심실 유출로가 더 이상 막히지 않습니다. 좌심실 유출로의 압력차로 흐트러졌던 혈액의 흐름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과거에 이제 사용했던 거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약제를 썼는데요. 하나는 베타 차단제라고 하는 거고, 다른 한 가지는 칼슘 채널 차단제 중에 일부 약제들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약제들은 이제 비후성 심근증 자체의 병태 생리학적인 근본을 건드리는 약제는 아니고요. 심장 박동수를 줄이고 교감신경 항진되는 걸 좀 줄여주는 효과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제를 사용하면서 증상을 조절하는 걸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비후성 심근증 자체의 병이 생기는 기전 자체를 차단하는 약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품명으로는 마바캄텐이라고 하고요. 현재 그 비후성 심근증 타입 중에서 폐색성 비후성 심근증 환자분들한테 처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타입 때 요 캄쇼스라는 약을 쓰면 그 폐색성된 부위가 압력차가 없어지거나 많이 감소해서 증상도 좋아지고 호전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약이 개발된 건 좋지만은 또 비용적인 것도 환자들은 걱정이거든요. 맞습니다. 비용이 현재 상당히 비쌉니다. 비싸서 아직 보험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약 한 달 약값이 약값만으로 한 200만 원쯤 되고요.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적게는 60만 원에서 많게는 160만 원까지 지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이 빨리 되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서 조금 더 이 비후성 심근증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후성 심근증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희귀 질환으로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 인구 200에서 500명당 1명 정도 발병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 5천만으로 가정을 하면 적게는 10만 명, 많게는 25만 명의 환자가 있다라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희귀까지는 아니네요. 증상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발견이 잘 안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진단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비후성 심근증 자체는 요새 치료가 너무 많이 발달을 해서 일반인들하고 수명이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관리를 정기적으로 잘 했을 때 얘기고, 따라서 정기적인 검진, 그다음에 일상적인 생활 습관의 개선 이런 것들을 하시면 훨씬 좋은 예후를 기대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비후성 심근증은 유전이 될 수 있거든요. 50% 정도의 확률로 유전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께서 비후성 심근증 진단을 받으셨으면 그 자녀분이나 부모님들도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